야, 한갑 축하해. 야, 그러구나. 야, 나이가 진짜 이렇게 많이 먹은지 몰랐네. 진짜로. 세월이 금방 가. 축하해서 고마워, 줘요. 야, 맛있는 집. 못해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4년은 더 살아야 돼. 여기 여기서 살고 나면 넌 죽어야 될 이유는 뭐라고? 넌 죽고 싶어?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내 이 꼬라지가 뭐냐고. 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내가 조용보다 내가 하면 나 시간을 더 많이 돌아다닐 거야. 그 보면 진짜 불쌍한 그런 사람들 많아. 진짜. 죽으면 안 되죠. 살아야지. 목숨을 그냥 끊으면은 기억에서는 지옥에 간다고 그러잖아. 그 생각하면 좀 무섭다. 내가 죽으면 안 돼. 스스로 병들어 죽는 건 몰라도. 죽지 마시오. 살아야지. 외로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특히 삶이 힘들 때는 주변에 내 편은 없어 보입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는 많지만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는 거의 없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린 시신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한인 시신 10구 중 한구는 아마 자살이라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외국 생활이 힘들고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중 이민자는 우울증을 앓다가 유학생은 학업의 좌절에 방황하다가 아마 마지막 출구로 자살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제작팀은 지난 1년간 광역 토론토 지역 한인 1201명을 대상으로 외로움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48.6%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대답했으며 특이한 점은 외로움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향수병이나 주변의 무관심보다 언어 문화 장벽을 지적해 이민 생활 적응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짐작해 했습니다. 또한 고령화 추세와 나홀로 1인 가족이 증가하는 현상과 맞물려 한인 사회도 점차 고독 사회를 향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러기 아빠에 대한 소식을 사실은 그 자살이 기러기 아빠들 중엔 참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자괴감이라든가 자격지심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스스로 더 외로움을 느끼거나 느끼는 그 상황으로 빠져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직장 생활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고 이렇게 느끼면서 자기가 힘들어 하면서 그게 이제 또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힘들죠. 처음 하는 일이라 사실적으로는 많이 힘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보시는 것처럼 매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적응하며 버텨가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이민 와서 저도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이렇게 음식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 한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고립감은 외로움이 되고 외로움이 심화되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잘 나가던 회사 임원이
퇴직 후 부모상을 당했을 때 문상호는 과거 직장 동료가 없다는 이런 냉혹한 현실이 단적인 예가 됩니다. 외로움이 심화되면 자살로 이어지는 예가 아주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듯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의 8.3%에 달하는 사람들이 한 번 이상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했으며 16.1%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독사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40%에 달하는 것을 볼 때 토론토 한인사회도 핵가족화로 인해 사회 구성원 간의 연결고리가 점점 분리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하게 해줍니다. 예지야, 손님 오셨어. 엄마 내려와. 안녕. 여기서 예지하고 거실을 이렇게 방처럼 꾸면서 살아요. 예지야, 밥 먹자. 애가 난 지 2달 만에 간지 은행가 벌써 10년이 됐네요. 애도 참 아빠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파해요. 다른 애들은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는데 어려서부터 아빠도 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또 하나님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살게 돼 있어. 하나님만 믿고 진짜 지금까지 왔어. 아프지만 말고 세상 사는 거 별거 없어요. 그냥 애 데리고 튼튼히 살고. 저거 다이아나 엄마야? 지수야, 내가 다이아나를 두고 갈 적에 그 심정 내가 안다. 지수야, 갈게. 또 시간이 되면 올게. 잘 있어. 인구 6,500만 명 중 900만 명이 고독으로 고통을 겪는다는 영국에서는 외로움은 나이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조 콕스 전 의원의 생전 뜻에 공감해 외로움을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간주하고 2018년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과 같고 비만보다 위험하다는 사실에 캐나다 정부도 공감하며 외로움 퇴치를 위해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 아파트를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 가보면 참 딱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 어떤 또 힘도 없고 여기서 몸이 무거우시고 잘 거동 차도 없고 끌어야 되고. 그러니까 끝까지 다 들고 가서 그 안에까지 갖다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수술을 하셔서 이렇게 나아진 거죠. 되신 거죠? 나아진 거예요. 제가 제 2다리 장애가 있는데 제가 돈 안 버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돈을 받고 싶을 땐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어찌 보면 한국인이어서 서로 위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냥 뭐 별거 안 해도 그냥 눈빛만 교환해도 말 한마디만 해도 서로 이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한인들은 외로움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설문 응답자의 65%가 종교 공동체의 중요성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작팀은 좀 더 자세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민자들이 적응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연구한 노삼열 전 토론토대 정신의학과 교수를 만났습니다. 외로움을 겪는 것은 우리의 실존적인 현실이다. 상황에 따라서 또 때에 따라서 우리가 외로움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실존적인 현실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을
자기 스스로 자각시킴으로써 외로움에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1차적인 프로그램도 지금 못하고 있지만 인생 전체, 라이프 코스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처럼,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문화적인 성숙 그리고 변화를 꾀해야 된다. 아이고, 건강하시고 어려워요. 주식이 너무 다 세죠. 너무 감사해서 정말 전에 한 번 왔을 때 어르신네가 문 앞에 유리문 앞에 의자를 갖다 놓으시고 여기서 성경책을 무릎에 놓으시고 바깥에만 쳐다보세요. 그러고 때 가슴이 뭉클해요. 가슴이 참 뭉클해져요. 저희 병원만 같아도 한국말, 저를 포함해서 한국말 하는 간호사가 3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덜 하실 수는 있지만 다른 곳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그럴 때 환자분들이 좀 외로우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음식이요. 음식이 이제 거의 이제 캐네디언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아쉽고요. 아마 어르신들은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우실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한국말로 이제 시원하게 TV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인 양로원이 아니라면 그렇게 아주 내로우 다운된 그런 액티비티까지 제공해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확률이 너무 적거든요. 1%가 안 돼요. 한국분이. 요양병원에 계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외로움과 직면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직원이나 방문객 등 한국 사람이 나타나면 붙잡고 오랫동안 못했던 말문들을 여시거든요. 또 무언가 필요해도 속 시원히 전달하지도 못하시고 시설에 격리된 것 같은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인 노인은 한인이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참말로 병들에 있는 외로움에 걸리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이웃이 돼서 찾아가지고 대화하고 그 애로사항을 해서 우리가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늘 외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둘 없어지고 결국엔 혼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이웃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기도해야 합니다.